미국 뉴저지의 한국식 찜질방 킹 스파앤사우나. 이곳은 최근 남성 생식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입장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강제 판결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고객과의 소송 과정에서 업체가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합의 조치였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도가 아니라 민간 시설이 소송 압박 속에서 기준을 변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한국식 찜질방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스파와 달리 탕과 샤워실에서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찜질방 측은 정책 변경 후 여탕 이용자들에게 전형적인 여성의 신체와 다른 신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남성 생식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공간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입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단순히 이용 허용 여부가 아니라 알몸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탕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성적 신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편함을 표현하면 혐오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심리적 압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과 안전보다 항상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체가 직접 드러나고 상호 영향을 주는 공간에서는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 정체성만으로 기준을 정하면 생물학적 구조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남성 골격과 근육 구조를 지닌 상태로 여성부에 출전한다면 결국 생물학적 여성들의 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스포츠 현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선수는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더라도 완성된 골격과 근육 구조가 크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남성 선수들과 경쟁할 때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선수는 성호르몬 수치를 낮추더라도 남성 시기에 형성된 근육량, 폐활량, 골격 우위가 남아있어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생물학적 구조는 경기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공간과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상과 행정은 정체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알몸이 드러나는 찜질방, 탈의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경쟁하는 스포츠에서는 신체 조건과 안전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포용이란 한쪽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 공존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향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여성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